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로키 영어학원, 또 3번은 로키 어학원 합쳐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3 예비고1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로키 원장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키 영화 이름이 왜 로키냐면 솔직히 제가 이제 꼬맹이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이럴 때 처음 막 영화를 볼 때 로키라는 영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키 덕후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좋아하다가 또 로키 3매도 좋아하고 로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애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 이름도 로키입니다. 박로키 해서 로키. 제가 뭐 하나 좋아하면 확실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또 제일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시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이제 99학번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트콤 프렌즈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즌 1에서 한 10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주인공이 6명입니다. 뭐 최근에 아쉽게 죽었죠. 챈들러 빙도 있고 뭐 로스도 있고 모니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시트콤이 프렌즈가 막 히트치면서 전 세계에 퍼졌죠. 우리나라 남자 셋 여자 셋도 거의 카피한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이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30분이거든요. 그때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봐요. 그럼 내용을 알죠. 두 번째는 영어 자막으로 봅니다. 그럼 좀 비교가 되죠. 세 번째부터는 자막 없이 봐야죠.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그거에 이제 몰두되어서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이유 없이 항상 틀었어요. 솔직히 한 에피소드 한 100번 이상 봤죠. 그럼 이제 내용이 외워지죠. 와서 얘가 챈들러가 이런 소리 하면 피비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 로스가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내용이 다 외워지고 제가 이제 막상 그 장면에 부딪혔을 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제게 된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또 설명해 주는 건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는데 최근에 가장 히트한 책을 제가 또 생각해보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죠. 그 저스티스. 그러면 그 책을 당연히 한글로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문판을 독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문 구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 그걸 당연히 익히고 내가 쓸 수 있는 구문 구조가 많아야 라이팅이 될 것이고 라이팅이 곧 저는 스피킹이라 생각하거든요. 회화 그냥 뭐 좀 문장 몇 개 외워서 말하는 그 정도야 누구나 하겠지만 머릿속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문장을 뭐 10초가 걸리든 30초가 걸리든 생각을 하고 그걸 천천히라도 말하면 그게 스피킹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는 맨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영어를 잘하면 시험을 잘 보지만 시험을 잘 본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현실이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또 당연히 현실에 입각해서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도 그래서 뭔가 사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아버님 지각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지각 못하게 하는데 다 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도 거의 다 제 시간에 와주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예비고 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현재 평촌, 그러니까 안양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 말고 3번 지역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과천이나 의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영어가 중학교와 무엇이 다른가? 단순하게 제가 심플하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현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는 이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는 이 정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국내중, 수리중이나 귀인중, 번개, 평촌중 포함해서 외곽이라 표현하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 좀 학원가에서 벗어난 뭐 신기중, 관양중, 뭐 연연중 모든 중을 포함해서 에버러지가 이 정도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고, 배경고, 부흥고 정도가 요즘 시험 어렵겠죠. 마찬가지 뭐 수리고, 군포고 등등 다 포함해서 또 마찬가지 또 충고나 뭐 관양고나 인덕원고나 다 포함한 에버러지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혹시 인덕원 중 있을까요? 없으니까 한 명입니다. 아쉽다. 관양 중 있을까요? 없네. 그러면 관양 중3이라고 생각하고 신성고나 배경고나 수리고를 봤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 범위가 여기 한 절반일 거고, 여기서 걔네 시험 범위 이 정도죠. 괴리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건, 저도 이제 학생들을 2005년부터 꾸준히 봐왔잖아요. 그럼 보면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한 학년이 바뀔 때 제일 큰 괴리감을 느끼는 학년은 단연코 중3에서 고1 될 때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자체가 이름이 바뀌고 또 이제 입시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과목 수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는 시험 한번 솔직히 잘 봐봤자 그냥 기분 좋고 마는 거죠. 뭐 특목고 가지 않는 한. 근데 고등학교는 한 번 한 번 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좀 전쟁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변화도 많고, 그래서 정신무장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고1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겨울방학 특강을 제가 맡아서 전 학생을 다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교육이라 표현하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특징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동화가 됐든 교과서가 한 두 과에다가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죠. 뭐 프린트물 몇 장 주고 그게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약간 시험 어려워졌어도 옛날부터 해서 중학교는 좀 외우면 되는, 또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때부터 해서 시험이 너무 쉽거든요. 중학교가 요즘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솔직히 시험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중3에서 고1 될 때가 괴리감이 가장 크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정시도 있지만 수시의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시험을 이제 다 어렵게 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신성고나 배경고나 요즘 또 부흥고나 또 수리고나 이런 학교 말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인도공고가 됐든 관양고가 됐든 특히 뭐 충원고가 됐든 이런 학교는 좀 외우면 다 시험을 쉽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내신 하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못 내요. 그래서 요즘 동안고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동안고가 좀 뭐 동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2000년대 후반 보면 동안고 좀 노는 애들도 많았고 시험이 너무 쉬웠거든요. 좀 외우면 되고. 근데 요즘은 동안고 시험지 보면 꼭 배경고 같아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시험 평촌고도 그렇고, 평촌고도 재작년부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4, 50명은 이따 봐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구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아까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학교는 뭐 프린트 뭐 몇 장 정도겠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EBS 올림포스 같은 아예 부교재 책이 정해질 수도 있고, 또 모의고사 단순하게 뭐 3월, 6월 모의고사 한 회분이 될 수도 있고, 신성고 같은 경우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과서와 부교재 시험 범위 외에 막연하게 영어 실력을 묻는 문제가 또 한 뭐 10%에서 학교마다 30%까지 있어요. 근데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는
시험 대비할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범위는 잘 맞았는데 시험 범위 아닌 쪽에서 틀리면 참 서로가 안타깝고 난감하죠. 대비는 잘 됐는데 또 틀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전체를 암기한다고 한들 또 암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 문장 및 글의 흐름, 어법 포인트를 당연히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 시험 범위마다 프린트물 보태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테스트를 철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또 당연히 핵심 문장은 당연히 외워지면서 변형에 대비하는 단어도 바꿔야 하고 어휘 변경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딱 봤을 때 애들이 시험 범위 지문이 아닌데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장의 구성을 좀 바꿔놓고 단어를 좀 바꿔놓으면 처음 본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로케학원은 당연히 그 부분을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문 및 요약문, 서술. 아까 제가 라이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라이팅이 솔직히 영어에서는 저는 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주제문 및 요약문, 서술, 또 변형하는 걸 대비해서 영작, 그러니까 라이팅 할 수 있도록 라이팅, 그러니까 영작이라고 해서 뭘 지문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핵심 문장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1 내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능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영어라는 과목 특성상 너무 이제 표현이 뭐하지만 시간을 많이 끌수록 불리하거든요. 빨리빨리 수능 수준을 최소 1등급 점수 90점은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목표는 항상 중3, 늦어도 고1까지 수능 지문을 문제없이 풀어서 시간 내에 풀었는데 90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또 많이 하는데요. 고1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당연히 있는데 비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요즘 손흥민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데 비교를 하자면 한 1위, 4위 챔피언스 리그에 뛰는 팀들 혹은 5위에서 7, 8위까지 가는 팀들끼리는 붙었을 때 지면 타격이 엄청 큽니다. 최소 비겨줘야 돼. 그래 우승권에 있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도 1에서 17번 리스닝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리스닝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쉽게 그냥 가만히 딴짓하고 밥 먹으면서 들어도 다 맞추는 수준이 돼야 돼요. 18번부터 지문과 비교했을 때 리스닝의 지문은 쉽거든요. 리스닝으로 나올 뿐이니까 반드시 다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번부터 30번까지 중에는 28번 어법 문제 이게 주로 3점짜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것 빼고는 또 다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31에서 40번까지가 빈칸, 순서, ABC 순서 맞추기, 요약하기, 삽입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0문제가 1, 2등급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에서 45 장문이 또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빈칸이 있긴 해도. 그래서 이 31에서 40번이 핵심이고 나머지 문제 다 맞추고 문법 문제 하나와 이 10문제에서 반타작 이상을 하면 거의 90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요구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수시에서 당연히 영어가 최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학생들이 이루어야 하고 또 평소에 우리는 강조하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맨날 킬러 문제 요즘 이제 말이 많던데 엄청난 킬러 문제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킬러 문제죠. 어려운 문제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내신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내신 때도 수능 때도 결국 단어, 어휘력, 복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단어 테스트를 철저히 하고 그게 반드시 패스가 되어야 또 집에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기준은 이제 90점이죠. 수능 최저 등급을 영어에서 꼭 맞춰주자가 목표고 그걸 반드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신 나는 특히 신성호 같은 경우가 수능을 많이 유도하죠. 근데 미리부터 수시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야 합니다. 나한테만 쉽고 편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공부는 제대로 확실히 내용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서울 하려면 전국에서 15%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신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1, 2주 차에는 교과서를 파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대개 3과 정도가 시험 범위거든요. 시험 범위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중간 기말고사에서 교과서 부분에서 틀리면 좀 문제됩니다. 반드시 맞아야 하고 부교재 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학원의 강점을 제가 그래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교습소나 소형 학원을 디스할 마음은 없지만 비교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명이거나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선생님이 한 3, 40명 가르쳐요. 근데 이 친구는 관양고, 이 친구는 인도공고, 이 친구는 거쳐들고, 이 친구는 수리고 공포고 이러면 그 선생님이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비시키기가 어렵죠. 대충 외우게 하고 다운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맞는 학교가 제한적이에요. 보통 한 두세 학교입니다. 그리고 안 바뀌어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죠. 우리 강정규 선생님 평촌고 계속하고 있고 양효석 선생님 계속 부흥고 하고 있고 우리 이석원 선생님 수리고 삼봉고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이제 저는 자주 하는 편인데 회의하면 어느 순간 이제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성고 배경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수년간 그걸 계속 하는데 혹시 몰라도 문제죠. 맨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그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는데 부교재는 매년 시험 범위가 다르거든요. 모의고사가 됐든 EBS 책이 됐든 그거를 당연히 저희 학원은 일일이 다 타이핑 해가지고 자료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보라고 해서 그걸 또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끔 테스트지가 나가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 때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밤을 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중할 수 있는 문제 정말 퀄리티 있는 자료를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컨펌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은 이제 저한테 빠꾸당하고 몇 번째 드래프트 만에 통과되고 해서 파이널 터치라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에 학생들이 마지막 주차에 그걸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자랑하자면 거기서 적중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이든 실수든 결과는 나오게 돼 있고 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있죠, 100점도. 100점이 아닌 경우에는 또 분석을 해야겠죠. 다음에는 또 틀리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또 시험 봄날에 다 또 시험지를 수거해서 1번부터 또 서술형 문제까지 유형별로 또 분석을 하고 또 총평, 학습 전략 등을 만들어서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공유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또 상담 드릴 때 좀 아쉽네요. 학생이 참 열심히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에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데뷔를 했는데 예를 들어 10번을 틀렸는데 이게 빈칸 문제인데 이거 분명히 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 부분은 더 철저히 봐서 그 문제만큼은 안 틀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학원으로서 예인 것 같고 또 저는 그렇게 담임 선생님들한테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원 개원하면서 우리 학원이 이 자리에 개원한 건 이제 2015년이거든요. 그때 개원하면서 만든 건데 당연히 수업을 충실히 해야겠고 요즘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말이 세긴 한데 과제가 충분해야겠고 관리가 대신 또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면 결과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빠졌는데 결과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행운이겠죠. 근데 그거는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기를 수 있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행운을 가져다 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또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원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또 장점도 말씀드리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잘 상담드리고 안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입시 부분은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전문가를 넘어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맨 처음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도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 학원을 솔직히 키우기 위해서 2015년에 뭔가 고민이 있었어요. 고3 수업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고3이라는 특징은 고3만을 위해서 철저히 파야 될 게 있거든요. 당연히 수능에 직접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내신도 결국엔 EBS 수능 특강으로 시험 범위 다 고3은. 근데 이것도 하고 중3 고1도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좀 제가 몸이 하나인데 둘 다 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인인 우리 청설학원에서 아무래도 고3과 재수학원은 이 지역에서는 청설학원이 가장 세니까 거기서 뭐 십수년간 재수 아이들을 집중해서 공부해온 재종반 팀장 장동원 선생님을 우리 학원의 고3 팀장으로 모셔서 그게 한 5년차, 6년차 정도 진행되고 있고 고3은 그래서 편히 더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아이들 수업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고1, 2 때 했던 선생님이 또 하면 솔직히 가르쳤던 걸 또 가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부분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도 그러긴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저는 좀 청설학원이 이투스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투스 정보를 항상 매년 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관계성도 형성이 되어서 이투스 부분을 또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전략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오늘 그 연사부는 이투스 입시센터장을 역임했었고 또 에듀동화 칼럼니스트고 현재 이제 청설학원도 전 지역에 있겠지만 핵심은 강남, 분당,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략실장으로 학생들 현업에서 맨날 상담을 하고 또 입시적으로 서류도 써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또 분석하시는 그 장재웅 전략실장님을 오늘 모셔가지고 또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들으시겠지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중2 학생 진행했거든요. 걔네는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솔직히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지금 학생들은. 아이고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잘 듣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더 충분하니까 1, 2년 차에 시작이 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실장님 얘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서 맞이할까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비재원생 계실까요? 오늘 재원생 안쪽으로 가야 돼. 에어컨이 좀 안 했던 것 같아. 손풍트가. 네, 손풍으로 안 나가요. 에어컨으로. 죄송합니다.
주시는 분들도 안쪽으로 더 앞쪽으로 해서 지금 08년이죠 친구들이. 그렇죠? 네. 제가 그 와이프 없는 관계로 육성으로 좀 했는데 맨 앞으로 소리가 약간 이제 잘 들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했는데 실장님 이거